할게요. A형 서술형 9번에 대한 사항을 보시면 여기서는 투키가 제안한 탐색적 자료 분석 관점에서 탐색적 자료 분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3학년의 통계 내용 수업의 일부이고, 김 교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탄소 배출량 줄이기 프로젝트 이런 거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이 프로젝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가 이 지문에 주어진 표와 같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표를 이용해서 우리 지역 탄소 배출량 자료의 특징을 알아보자고 하고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은 세 번째에서 가족 구성원 수가 빠져 있고 빈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99번째에서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바로 3503.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학생 A는 이 표만으로는 자료의 특징을 찾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 김 교사가 어떻게 하면 자료의 특징을 알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고 있고, 학생 B는 그러면 저는 평균으로 자료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 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평균과 같은 이러한 대표값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이외에도 자료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기억의 지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이제 학생 B가 얘기하기를 평균으로 자료의 특징을 찾아보려고 표를 살펴봤는데, 이 표에서 빈칸이 하나가 있고, 표에 이런 빈칸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99번째 탄소 배출량이 소수점이 잘못 표시되어 있다고 하고 있네요. 그때 이제 김 교사가 좋은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평균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평균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니은에 대한 내용을 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상황인데, 결국 이 기억과 니은에 김 교사가 제시할 수 있는 지도 내용을 쓰고, 그 지도 내용이 적절한 이유를 이 투키가 제안한 탐색적 자료 분석의 관점에 근거해서 그 이유까지 서술하는 문제였는데,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바로 이런 탐색적 자료 분석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생각하는 주요 주제 중 두 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저항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저항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부 자료가
파손되어도 자료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저항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는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인데, 이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그때 이 그래프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주제, 즉 탐색적 자료 분석 관점에 근거해서 기억과 니은에 어떤 내용, 어떤 적절한 지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기억의 사항을 살펴보면 이런 대표값과 같은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 이외에도 이러한 자료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기억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어떤 지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 살펴보면 결국 이러한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 즉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해석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 말고 다른 방법으로서 이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해서 이 표현한 그래프를 해석하는 활동으로 자료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생 B가 말하길 표에는 저희가 세 번째에서 빈칸이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99번째에서 탄소 배출량의 소수점이 잘못 표시된 거에 의거하면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록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일부 자료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일부 자료가 파손되었을 때 이 평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구체적인 자료 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평균은 이용하기 어렵고, 그럼 이 평균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표값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대표값 중에서 대표값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자주 이용하는 거는 평균이 있고, 이 평균이 만약에 자료에서 엄청 큰 값이나 엄청 작은 값이 있으면은 이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의 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표값으로 할 수가 없고, 그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그 자료의 중앙값을 찾는 바로 중앙값이 있고, 그 다음에 빈도수로 찾을 수 있는 최빈값이라는 크게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평균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표값을 고려해 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러한 중앙값을 고려를 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타당한 이유는 바로 이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의 이런 저항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표에서 빈칸이나 소수점이 잘못 표시가 되어서 일부 자료가 파손이 되었더라도 자료 전체에 대해서 이런 중앙값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즉 이런 자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런 저항성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색적 자료 분석 9번에 대한 답안을 어떻게 서술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저항성과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억에서는 이런 자료의 특징을 잘 설명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서 그래프를 지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왜 그래프가 타당하냐, 적절하냐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를 통한 현실성에 의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 그래프를 해석했을 때 다양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래프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앙값이 적절한 이유로서는 여기 표에서 빈칸이나 소수점이 잘못 표현된, 즉 일부 자료가 파손이 되어 이 평균으로는 대표값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러한 중앙값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저항성에 근거해서 저항성에 의거해서 일부 자료가 파손되어도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런 중앙값으로도 비교적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답안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